よいしょ。はい。さあ、それでは、今日始めます。第142回韓国草の根塾、오늘은142회입니다. 今日はですね、朝鮮半島の軍事情勢ということで、開かれた、軍隊のための市民の会、パク・ソクチンさんからお話をしてもらいます。오늘은 한반도의 군사 문제에 대해서 박석진 활동가 대표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네. 박석진 대표부터 열린 근대 시민 모임. 영어 이름이가 뭔데 영어로 단체 이름이 에, 네, 시빌리언 밀리터리 워치. 시비리안 미리타리 워치. 英語で言った方がよくわかりますね。シビリアンミリタリーウォッチ。ホームページや Facebook にあるのを見ると、やはり一つは、民主的な、軍隊の中での人権、あとは、平和的な軍縮、といったもの、あとは、ですね、軍隊の中の、情報の問題ですね、そういうのを、しているそうです。그러면 시간도 없으니까 대표님 좀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명으로는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라는 단체, 영문 군대를 좀 비판하고 감시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박석진입니다. 韓国で言うと、四輪、軍で違反市民モーム、開かれた軍隊のための市民の会の、代表活動家のパク・ソクチンさんです。軍隊の、民主的あるいな立場から批判、あるいは提案をするという団体だそうです。ね。 네, 그 준비한 얘기를 네, 그냥 저기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해 드려 보겠습니다. ね、画面、いろいろ写真などを準備しましたので、画面共有をします。朝鮮半島の戦争危機と市民社会の対応というタイトルになっています。잘 보이시나요? 네네, 봅니다. 오케이. 네네네네. 아, 여기 한글로 제가 뭐 일본어는 제가 잘 못해서요. 한글로 제목은 적어봤고요. 괜찮습니다. 日本語ができないので全部韓国語だと言ってます。はい。 네. 뭐 한반도에 있는 전쟁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今日はですね、朝鮮半島での戦争危機ですね。このことについて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뭐 최근 뭐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皆さんもご存知かと思いますが、最近朝鮮半島での戦争の危機というのが非常に高くなっています。 그 작년 10월, 11월쯤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갔었는데요. 去年の10月、そして11月は非常に危険な状態まで、緊張が高まりました。 뭐 북한이 미사일을 남쪽, 해상에서 남쪽으로 쏘기도 하고, 남한도 그 북한 해상 쪽으로 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었었습니다. この時にですね、北がですね、海へ向かってミサイルを発射しました。で、韓国軍もですね、それに対応して海へ向かってミサイルを発射しています。 한반도에서 만약에 전쟁이 만약에라도 일어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핵전쟁을 수반하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朝鮮半島で万が一ですね、戦争が始まった場合、核戦争にも発展するだろうという、そういう危険性を、持っています。 그 보여드리는 사진은 한국전쟁 때, 그러니까 1950년에서 53년까지 있었던 한국전쟁 때 상황을 담은 사진들인데요. 今皆さん、左側に見ている写真がですね、1950年から53年までの朝鮮戦争の時の様子です。 이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하여튼 수십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다치고 피난민이 되고 이런 전쟁의 고통을 저희는 겪은 바가 있습니다. この戦争によってですね、500万人以上が傷つき、10万人以上が亡くなっているという悲劇です、あります。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의 한반도의 상황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쯤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で、今ですね、非常に心配なのは、今、現在の朝鮮半島の状況が、朝鮮戦争の時の1年前の状況と非常に似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 한국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전쟁은 아니었고요. 朝鮮戦争はですね、急に始まった戦争ではありません。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남과 북은 지속적인 군사적 갈등을 겪어왔었습니다. 戦争が始まる1年前からですね、南北は非常に軍事的な葛藤対立がありました。 기록에 따르면 남북한이 서로 침략하고 이랬던 과정이 한 천여 회에 이른다고 합니다. 1년間에 천여 회 정도요. 네네. 1949년 6월부터 1950년 6월까지 북한이 먼저 공격하기도 하고 남한이 먼저 공격하기도 하고 이랬던 그 군사적 충돌의 과정이 한 천여 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で、49年から50年ですね、朝鮮戦争が始まる前の1年間、この時にですね、南北の間での軍事的な衝突というのがですね、1000回以上あったそうです。 그 작년 10월, 11월에 있었던 상황이 그때와 굉장히 유사하게 느껴졌습니다. ですので、去年の10月、11月はですね、非常にその朝鮮半島の1年、朝鮮戦争の1年前の状況と非常に似ていると感じました。 그 군사적 충돌은 뭐 계획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발적인 어떤 군사적 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戦争というのはですね、計画的に始まる場合もありますが、偶然ですね、偶発的に始まる場合もあります。そのため非常に今、心配な、状況になっています。 이전과 좀 다른 한반도 전쟁 위기의 또 다른 측면은 이게 대화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またですね、以前と、違う点というのはですね、南北間の対話というのが全くなくなってしまったことです。 네, 1953년에 전쟁이 일단 멈추고 70여 년의 시간 동안에 한반도에는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있었습니다. 53年に、1953年に朝鮮戦争が休戦になり、その後70年間ですね、朝鮮半島の状況とは一つのパターンがありました。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다가 그 다음에 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서로 대화를 좀 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대화를 하던 시기가 좀 더 다시 이제 침체되고 뭐 이러는 이제 약간 그런 패턴들이 70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군사적 갈등이 있다 보니 좀 있어 왔습니다. この70年間ですね、例えば軍事的な緊張が非常に高まっていくと、ある時点までいくと、お互いに対話の局面に入り、で、その対話の局面というのがまたしばらく続き、というパターンがですね、この70年間ありました。 그런데 2019년, 2018년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어떤 대화 흐름, 뭐 아시겠지만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2019년 이후로 중단되었습니다. 2019年、それまでですね、南北あるいはまた、北とアメリカですね、の間の対話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が、これが2009年、19年に、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북한은 더 이상 남한 내지 미국과의 대화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요. 北はですね、今、南に対して対話というのを要求していません。 미국 역시도 북한과의 대화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대화이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またアメリカもですね、一応言葉ではですね、対話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が、実際そのため、対話のための努力というのは全くし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남한에는 작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역시도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는 없는 인물입니다. また韓国はですね、去年ユン・ソギョルが政権を取りましたが、この人間は全く北との対話を望んでいません。 한반도 평화의 주요한 세 개의 주체가 모두 대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 군사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제가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朝鮮半島をめぐって、3つの要素ですね、南北アメリカ、がですね、全く対話の意思がないという状況で、この緊張を解きほどすという、ものが今なくなっているわけです。 거기다가 작년 9월에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령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유사시에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また昨年9月ですね、北は、核兵器に関する新しい法律を作って、これを核兵器を使えるようにするということを明記しました。 지금 또 한미연합훈련 등 굉장히 한반도의 정세가 안 좋아지고 있고,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반도의 군사 안보 정세가 굉장히 좀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また現在ですね、米韓の軍事訓練が行われています。で、これに対して北もですね、対応すると言っていて、非常に緊張が高まっているわけです。 한반도를 좀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좀 보면, 아시다시피 전 세계도 지금, 두 개의 블록으로, 굳혀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朝鮮半島以外のですね、社会の情勢を見ると、皆さんもご存知かと思いますが、2つのブロックに今分かれてしまっている状態です。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 중국 등이 밀착하고 서방이 나토로 다시 결합하면서 전 세계가, 두 개의 세력으로 양분되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皆さんご存知のようにですね、ウクライナの戦争で、ソ連と中国ですね、その勢力と、あとは NATO、アメリカなどをして、そういう、2つの勢力に完全に分離している、2つの勢力の対立というのが起きているわけです。 이러한 흐름이 동북아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대, 미국, 한국, 일본 이런 형태의 어떤 군사적 대립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で、この状況はですね、東アジア、東北アジアで言えば、中国と北とロシアですね、それと、韓国、日本、アメリカという対立に今なっているわけです。 일본 얘기를 조금, 더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일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皆さんはもうご存知かと思いますが、ちょっと日本の話もしたいと思います。 전쟁의 원인을 분석할 때, 하나의 이제 도구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보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戦争の原因をですね、分析するときに、一つの方法として誰が利益を得るのかという、観点があります。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예로 들자면, 지금 현재로 볼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으로 보입니다. ウクライナの戦争を分析すると、一番利益を得ているのがアメリカだ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 군사적 측면으로 볼 때 그 나토, 유럽의 중립국들이 전부 다 나토로 결집하면서 미국의 세력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まず軍事的に言うとですね、ヨーロッパで NATO が強化されて、アメリカの、同盟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 경제적으로는 러시아 중심의 유럽 에너지 정책이, 파열일구가 나면서 미국 에너지들이 유럽으로, 진입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経済的に見ると、それまでは、ロシアとの関係があったヨーロッパでのエネルギーですね、これが、切れて、アメリカからエネルギーを、ヨーロッパは買うというふうになっています。 무엇보다도 미국의 군수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49% 수출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また、何よりも軍事産業ですね。ウクライナの戦争によって、アメリカの軍事産業は49%以上の成長を見せています。이 같은 관점에서 동북아로 좀 시야를 돌리면요. この観点から東アジアに視点を移してみましょ 한반도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朝鮮半島で万が一戦争が起きた場合、誰が一番利益を得る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뭐 제가 보는 소견으로는 아마도 일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私が考える分析する中ではですね、やはり日本が一番利益を得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우익 정부는 지속적으로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皆さんもご存知のように、日本の右翼の政権はですね、アメリカと一緒に軍事力を強化しています。 최근 기사를 보면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수백 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확인이 됩니다. 最近のニュースを見てもですね、反撃の能力を、向上させるためにトマホークミサイルを、数百機以上設置するということが報道されました。 그리고 일본 정부는 5년 내에 2배 이상의 군사비를 이제 쓰겠다는 정책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また、日本政府は5年以内に、軍事予算を倍にするということも発表しています。 뭐 이런 여론에 대해서 일본 국민의 여론도 조금 이전과는 달리 좀 긍정적인 여론들이 많아지고 있는 듯하기도 합니다. で、このような政府の動きに対して、日本の世論を見ると、以前とは異なって、この政府に対してこう批判しないというかね、賛成というか、そういう世論が多いように思います。 뭐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일본 분들은 평화헌법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고, それでもですね、多くの日本人の方々は平和憲法を守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ます。 뭐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군사비를 늘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またですね、軍事費を増やすために、さまざまな経済的な負担を国民に強いるということに対して反対している国民が多いことも分かっています。 뭐 이런 부분들을 일본의 우익 정치 세력이 넘을 수 있는데 필요한 소재가 아마 북한 위협론이라고 보이고요. で、この時にですね、日本の右翼政権が、自分たちのことをやろうと思った場合に利用するのが、北の、ミサイルの脅威論ですね。 네. 그리고 만약에라도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일본의 이러한 군사적인 어떤 강화의 움직임은 아주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ですので、朝鮮半島で万が一、戦争が起きた場合ですね、日本の世論というのは、その軍事力強要です。軍事力を増やすということが、世論が一層ですね、強化され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뭐 이런 저의 의견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의견과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で、このような日本の状況に関してですね、今日参加された皆さんとの考えというのをいろいろ聞いて、一緒に話を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하여튼 저희 단체가 좀 관련해서 하는 일들을 조금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で、私たちの団体がどういうことをしているのか、ちょっと紹介をしたいと思います。 저희 단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군대를 좀 감시하고 비판하고 뭐 이제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는데, 私たちのグループはですね、基本的に軍隊を監視して、また批判をするということを行っています。 그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에서 맨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전쟁기념관이라는 한국에 있는 박물관을 저희가 매년 찾고 있습니다. 左側の上ですの写真はですね、ヨンサンにある戦争記念館という博物館、施設ですね、これを毎年、訪れています。
한국의 전쟁 경영관은 한국 전쟁을 군대의 시각으로 전시를 해놓은 곳입니다. この、戦争記念館は、朝鮮戦争を、についていろいろ展示をしています。 기본적으로는 적대와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で、基本的にはですね、北との敵対ですね、というのがベース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 어, 그렇지 않고 대화와 어떤 상생을 통한 평화의 이야기를 저희는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で、そうではなくてですね、私たちは、対話と、そして平和です。南北間の平和ということをメインに、ここを訪れています。 왼쪽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제 사진은요. 左側の下の写真です。 뭐 아실 것 같은데 한국 성주 소송리라는 곳에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孫樹ソソンリネよ。 네네네. ここはですね、京山北と言っちゃう。 네, 경북 성주. 네. 慶尚北道の孫樹という地域のソソンリという村にですね、サードが配置されました。それに対する反対をしています。 이 사드는 아시다시피 한미일 군사협력을 미사일 방어 체계로 묶는 것이죠. このサード、システムはですね、日米韓の、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を強化する一環となっています。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좀 더 강화시켜서 지역의 군사적 갈등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ですので、私たちは、このサードの配置というのはですね、日米韓の軍事的なつながり、同盟というのを強化するものだと考えています。 이미 한국은 2016년 사드가 처음 배치될 때 중국과 굉장히 정치 군사적인 경제적인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ご存知かと思いますが、2016年に初めてこれ、サードが、配備されたときにですね、中国との対立、葛藤というのが非常に大きくなりました。 네, 그래서 그곳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있고요. です。私たちはその地域の住民たちと、続けて連帯をしています。 네, 그 현장에 내려가서 같이 사드 반대 평화 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現地まで訪れてですね、平和行進なども行っています。 가운데 있는 그 사진은 저희가 이제 매년 한글로 돼 있어서 좀 이제 보긴 어려우실 텐데, 요건 이제 매년 저희가 군사 안보 평화 이런 주제로 기획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真ん中のポスター、水色のポスターがですね、毎年、平和と安保ですね、あと軍事に関しての、セミナーを行っています。 네, 좀 군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진행하는 건데요. 저희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軍事に関してのセミナーを2016年から毎年行っています。 여기 이제 좀 아래쪽에 있는 노란 거는 이제 저희가 발행한 책인데요. うん 이거는 그 한국 전쟁 때 많은 그 국가 권력에서 학살된 사람들을 찾아가 볼 수 있게 만든 여행책입니다. 학살이란 게 민간인 네, 학살이, 민간인 학살, 네네. 右の下、黄色っぽい表紙、これ本です。で、これはですね、朝鮮戦争の時に、虐殺された民間人虐殺という事件がいくつも起きていて、この現場を訪れて、どういうことがあったのかという記録した本です。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들을 시민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このような本をですね、出版することによって、戦争を二度と起こ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市民に訴える目的で作っています。 맨 위에 있는 사진은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오키나와 해놓고에 갔던 거고요. 右の上はですね、皆さんもご存知かと思いますが、沖縄の辺野古にも行ってきました。 저희가 뭐 거의 20년 가까이, 10년 훨씬 넘게 오키나와 또 일본의 평화활동가들하고 이제 교류를 해왔는데요. 私たちがもう20年近くにわたってですね、沖縄の平和活動家と一緒に交流をしています。
네, 그 한국 기지평화 네트워크라고 해서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교류를 해왔습니다. 韓国で基地平和ネットワークといういくつかの団体が集まったネットワークがありまして、ここを中心にですね、沖縄の平和運動、反基地運動と交流をしているわけです。요 사진은 2019년에 이제 해놓고를 갔다 온 건데, 네. この写真は2019年に辺野古に行ってきました。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오가는 서로 답사하고 서로 만나는 거는 잘 못 해왔는데요. それ以降はですね、コロナによってお互いに会うことができていません。뭐 올해부터는 좀 서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ただ、今年はですね、またお互いに訪問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はないかと期待をしています。뭐, 이제 요거는 작년에 있었던 기자회견 모습인데요. これは記者会見の様子です。여기 써 있는 글자는 뭐냐면 기자회견 현수막에 써 있는 문자는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한국전쟁을 끝냅시다라는 문구입니다. ここの、横断幕の文字がですね、停戦協定の締結を、70年になる前に、結ぼうということを主張しています。今、지금은 남북은 휴전 상태인 거죠? 네네네. 今、朝鮮半島は休戦ですね。戦争を休んでいるという状態なので、これをちゃんと戦争を終わらせるという、そういう主張をしています。 올해는 이제 한국이 이제 정전협정, 휴전협정이 이제 70년이 되는 해이고요. 今年はですね、停戦協定を結んで70年目になります。 한국과 북의 많은 한 4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전쟁을 끝내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그 단체는 한국만 참가하는 거예요, 300이란 게. 네? 그 단체, 한국의 단체가 300이에요? 아니면, 한국에도 있고요. 외국 국제 단체들, 외국에 있는 단체들도 있어요. 미국이나 음, 뭐 일본에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韓国とかですね、あとアメリカ、日本など各国の団体と一緒にですね、約300ぐらいですね、団体で、この、宣言、アピールをしようと考えています。 일단 올해 목표는 100만 명에게 한국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쟁을 끝내라는 100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갖고 있고요. 今年はですね、まず戦争を終わらせると南北間休戦ではなくて停戦にするという要求をする署名活動、これを100万人を目標に行おうと考えています。 아마 7월 27일이 휴전협정일인데 그때까지 집중적으로 활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20일이네요. 17일, 음? 7월 7월 27일이요. 27일. 7月の27日がですね、停戦協、あ、じゃあいや、休戦協定が結ばれていたので、この日までに集中的に署名を集めると考えています。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선생님들도 함께 이런 서명이나 운동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今日参加されている皆さんもですね、この署名運動にぜひ参加してくださること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 네, 뭐 이런 내용은 처음이라 해서 제가 내용을 많이 준비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질문들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う 일단 ん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좀 ね 드려보겠습니다. ねこのような形でのセミナーは初めてですので、一応私が準備したのはここまでで、ぜひ皆さんから質問を聞いてですね、いろいろ話ができればと考えています。ねえ、알겠습니다. 그러면, じゃあ皆さんちょっと一度顔を見せてください。네, 그럼, 일단, 감사합니다. 음, 인사하죠. はい、いろいろですね、難しい。僕もあまり軍事のことは詳しくないので、どういうところから聞けばいいのかちょっとわからないんですが、うーんと、ですね、ちょっと最近、どこから聞こうかな。ユン・ソギョル新しい政権が、
これは一番問題ではないかと思う軍事的にですね、危険じゃないかというところをちょっと聞いてみますね。まずそこから始めましょう. 우선 윤석열 정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군사적인 문제로 좀 한정되면 어디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정부.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정말 많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너무 적대적인 거를 공표하고 있어요.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어떤 태도를 음, 보통 이제 그거를 이제 이전에도 보수 정권이 있긴 했지만 이게 약간 음, 그래도 조정을 해왔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문제. 음. 일단 통역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僕がですね、ユン・ソギョル政権いろいろ問題がたくさんあるんですが、軍事的なところではどこが一番問題でしょうかと聞いて、で、おっしゃるように、非常に問題がたくさんありますが、一番はですね、北に対する、敵対的な考えですね、これをちゃんともう公に話をしているというと、뭐そういう 예, 態度を見せ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すね。で、今まで他の保守政権の場合は、そこまで露骨には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뭐 예를 들면 그 최근에 이제 국방백서라는 걸 국방부에서 うん、 발간했는데요. うん、 일본의 이제 방위백서 う 같은 ん。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북한을 적으로 이제 규정을 다시 했고요. 그 전에는 물가는 어떻게 규정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었죠. 음,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적으로 규정한 거죠. 규정. 네. 주적이라 그래요. ですね、最近ですね、国防白書、日本では防衛白書ですね、これが出たんですが、この中で北をですね、主敵だと、一番主な敵だというふうに明記しているそうです。で、그러니까 뭐過去ですね、北に対しての定義というのは、行ったり来たりしてたんですが、ムン・ジェイン政権の時はですね、そういう主敵だという表現というのはしてなかったそうです。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이 중국이랑 약간 뭐 경제 군사적 갈등이 있어도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진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あの、미국도 に、え네, 日本 미국도 の防衛白書などでもですね、例えば中国との葛藤とか問題が対立があったとしても、敵というふうには明記していないと思いますというふうに聞いていますが、예를 들면 미국도 중국과 러시아랑 뭐 군사적 갈등이나 이러저런 좀 이렇게 대립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들을 주된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うん、ア 그런 メリ 측면 カにしてもですね、ロシアとか中国と対立はしていますが、一番の敵だと、主な敵だというふうな規定はしていないと思います。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단히 어리석은 정치 권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ですので、そういった部分ではユン・ソギョル政権は非常に愚かな政権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뭐 그리고 또 뭐 예를 하나 더 들면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먼저 공격하겠다.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건데 う 먼저 ん、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기도 하고요. うん、あ 그다음에 とで 북한 すね、最初に攻撃をするということを公の場ではっきり言っています。先制攻撃をすることもできると言っています。 북한을 남한식으로 이제 통일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한 바가 있습니다. またですね、北をですね、南の方から統一をすると、九州統一するということも公言しています。 뭐 그리고 이제 북한을 대대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어, 그 군사적인 무기들도 공격적인 무기들도 대단히 많이 확충하고 있고요. うんまたですね、北を攻撃できる、いわゆる防衛的なものではなくて攻撃的な武器、兵器ですね、これを増強しているのも、ことも重要です。 뭐 이런 것들이 한반도의 군사적인 어떤 위기, 전쟁 위기를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これらのことはですね、朝鮮半島の軍事的な緊張を一層高めていると思います。すみません。はい。ということで、
すいません、ちょっと寒いのできます。他の方、どなたか質問。一ついいですか？はい、あの、どうぞ。サードの基地のことなんですけど、どのくらいの距離の、例えばミサイルが、配備されていて、ということで、例えば中国あたりがかなり反発したというのは、距離として中国まで届くというようなことがあってだったのか、うん。ということと、あとはもし、ミサイルの撃ち合いみたいな感じに、例えば朝鮮となるとすると、どのくらいのミサイルを配備してるかっていうか、そういう、まあ、うん。サードの基地の、あれですね、うん規模とか。사드 미사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왜 중국에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드 미사일 예를 들어서 사정 코리안에 중국이 있으니까 반발하는 건가요? 아니, 사정거리와는 관계없, 사정거리라기보다는 음, 중국이 반발했던 이유는 사드 레이더, 음, 사드 레이더의 어떤 그 포착 반경이 중국의 서남부, 음, 동남부, 동남부에 이제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음, 자신들의 어떤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음. 정말. 근데 레이더는 그 오산키진가 그쪽에 있죠. 네? 레이더는 그 서선리 말고 오산키지에 있는 건가요? 사드 레이더. 아닙니다. 소송리에 있습니다. 레이더도 서선리에 있어요? 네네네, 소송리에 있어요. ですね、中国がサードミサイルに反発した一番の大きな理由は、射程距離内だ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サードのミサイルに利用するレーダー、これが中国のまで入ってしまうんですよ。だから中国のさまざまな状況を収集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うので、中国が非常にこれに反発をしたわけです。わかりました。지금은 그 사드 미사일 정식으로 옛날에는 그 임시로 였던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애매한데요. 음, 지금도 임시 배치이긴 합니다. 그죠. 예, 지금도 임시 배치인데 사실상 2017년에 4월에 사드를 배치를 하고 나서 음, 사실상 기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음, 이제 지금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를 지금 진행해서 최근에 아무 음.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거기 거르프지안죠? 롯데가 갖고 있었던. 네네네 롯데 골프장 네네네 네. 우리 집 그래서 근처에 그 롯데가 오전 그 땅, 대교원 땅이 알아요. 어디인지. 그래서 지금 약간 이게 이제 그 정식 배치도 아닌데 실제로 기지는 운영을 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뭐 이런 상황이. ですね、2017年にミサイルが配備されたんですが、これは臨時の配備ということでした。というのは、ミサイル配備による、あるいは関連施設を作るための、環境アセスメントは行われなかったんですよね。で、その後、正式に、環境影響調査かアセスを行って、多分そろそろ問題がないという発表をするそうです。で、実際にも基地としては十分機能しているので、非常にこれ、臨時というのがもうずっともう数年続いているので、非常に曖昧な状況で続いています。はい。他に何か質問があれば、ぜひお願いします。ぜひ、宮里さん、一言お願いします。ですね、僕も一度か二度ぐらいしか、沖縄の辺野古の、座り込み反対活動を、見たことしかないんですけども、今住んでるところが熊本なんですよね。やっぱり沖縄の、
えっと、人としてはですね、やっぱりその米軍基地を自衛隊と一緒に使用する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納得できなくてですね、やっぱり反対して当然だと僕は思ってますね。やっぱ、自然をなくしてほしくないっていう、そこまでやるのかなっていうのが、とても疑問で、どうやったらそれを撤去できるのかなっていう、ことを、やっぱりちょっと懸念してますけど。宮崎市지금 오키나와 말고요, 규슈, 구마모토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해녀고는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가본 적이 없지만 역시나 오키나와 출신자로서는 그런 자연을 없애고 그렇게 기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많고요. 어떻게 하면 해놓고 기지를 없앨 수 있는지, 건설을 증지할 수 있는지, 그거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은 해놓고 가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좀 여쭤볼게요. 글쎄, 뭐, 저희도 이제 비슷한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죠. 평택에 이제 미군 기지가 확장될 때, 싸움도 있었고요. 음, 제주에 이제 해군 기지, 가 이제 확장될 때 싸움도 있었고요. 음, 뭐,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공통점, 뭐 차이점도 있겠지만 공통점은 하여튼 국가 권력이 안보라는 이유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느꼈던 음. 거죠. やはり私たちも韓国もですね、同じような問題がありました。一つはですね、ピョンテク、キョンギ道のピョンテクというところの、基地が拡張されるという時の反対運動があったわけですね。また、チェジュダ海軍、これは韓国海軍の基地ですね、が、環状マイルですから、が強行的で作られた。結局ですね、これらには共通した問題としては、住民の意思というものを無視して、国家がですね、暴力的に、建設をする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 뭐, 그리고 뭐, 이제 고민의 영역인데, 이제 뭐, 어쨌든 안보를 위해서, 음, 기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음, 정말 우리들의 안보라는 게 이제 안전을 보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음, 안전을 보장한다는 건데, 음, 정말 그런 거라는 의문은 지속적으로 드는 거죠. 음. 어, あともう一つ、これは根幹的な課題と思いますが、いわゆる安保ですね、安全を保障するという目的のために、基地を作るという名分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よね。で、これが果たして、正しいのか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 한국의 평택 미군 기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주한미군이 확장하면서 거기를 이제 자신의 동북아 전진 기지로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고요. うん、 사드 기지 같은 경우들도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더 큰 군사적 위험 속으로 우리들을 밀어넣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やはりですね、ピョンテクの基地、ここもですね、いわゆる米軍の、前進基地として作ってるわけですね。で、それによって、軍事的な危険度というのは非常に高まっているわけです、逆むしろ。サードのミサイル配備にしてもですね、中国との対立、葛藤というのが高まって、果たしてこのような、基地、あるいは軍備の増強、拡張というのが平和なり、のためになっているのかと、安全保障のために役に立っているのかという疑問があるわけです。 뭐 해노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텐데 그것이 일본 국민들의 평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일본 국민들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어떤 기지인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있는 거죠. ですから、辺野古も、基地も全く、基地建設も全く同じ問題だと思います。日米の同盟というのを強化するというわけですよね。で、これが、日本の平和に本当に役に立つのかという問題が、そういった疑問が湧きます。はい。
やはり、となると、次は、田崎さん、台湾の話をお願いします。やっぱり一言ぜひ。はいはい。ですね。うん。まず一つ、まあ、皆さん多分ご存知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から言いますけど、うん。台湾ではですね、一うん旦、徴兵制がなくなったんですね。うん韓国では多分ずっと、徴兵制が続いてると思います。대만 경우에는 그 친변제는 없어졌어요. 한국 아직은 임으로 군대 가야 되죠. 台湾では2018年の12月ですね。だから今から4年ちょっと前に、完全に、最後の徴兵された人たちの徴兵が終わって退役したというのが2018年の12月だったんですね。 음. それ 예, で、 예, それまではずっと長くですね、やはり緊張状態にありますから、徴兵制がありました。やはり若い人からもう徴兵制なんか嫌だという声があって、そして次第にこう短くなってたんです、徴兵する期間が。もう長くですね、台湾が陸軍と海軍は2年間、空軍は3年間という徴兵期間が長く続きましたけれども、ちょっと次第に短くなってきて、ついに2018年には徴兵制がなくなったというようなことがまずあります。2018년에 마지막 임으로 가는 친변으로 가는 군인이 제대하고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육군, 해군은 2년, 공군 경우에는 3년라는 기간으로 젊은 남자는 군대 가야 되는 의무였습니다. 물론 그 군대 가는 기간은 점점 줄어들었지만요. 네, 그러니까 5년 정도, 5년 전에 없어진 겁니다. まあ、そういうことで、せっかく平和志向になってたんですけども、ここ1年ぐらい、台湾有事が騒がれたり、去年の8月にはアメリカの下院議長のペロシさんが台湾に来て、それに対して中国が随分過剰な反応を示しましたよね。 하지만 요즘은 대만 유사라는 말이 좀 나오고요. 특히 작년 8월 달에 미국의 페로스 부의장 대만 방문해서 중국의 정부에 아주 지나친 반응도 있었습니다. もうそれでですね、去年の年末、12月末に台湾の蔡英文総統が徴兵制を復活するということを声明出しました。それでそれもですね、従来は徴兵制がなくなってたんですけれども、4ヶ月間の軍事訓練だけは義務付けられていました。それでもその4ヶ月の軍事訓練を1年にす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徴兵制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徴兵制だけども、期間は1年という短い期間です。もう一つ、給料を2倍か3倍に上げたんですよ。それまでの徴兵の人に対する給料が、ですね、日本円で4万円ぐらいしかなかったのを、一応11万円ぐらいに増やすよと。だから1年間徴兵に応じてください、若い人はというようなことを去年の12月末に言いました。これに対しては多分アメリカから、特にペロシさんが来たり、いろんなことがあったんで、アメリカから強く台湾に圧力がかかって、台湾有事としてアメリカとか日本が頑張ってるのに、台湾は何だと、徴兵制やめちまってというようなことだったと思うんですよ。それで一応1年間を復活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그런데 그 작년 12월 달에 대만 정독인가요? 네, 다시 진변제 조금 저번식 진변하고 좀 다른데 군사훈련 지금까지 4개월만 해왔었습니다. 그거를 1년으로 연장시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대신에 월급을 그 전에는 약 일본 돈으로 한국 돈으로는 40만 원 정도 였던 것을 100만 원 정도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협조해 달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아마도 이거는
친변제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미국의 압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それと台湾有事が今騒がれてますけども、やはりアメリカと中国は経済的にも随分つながっていますし、日本も同じで、日本と中国は密接にまた経済的にもつながっています。で台湾はさらにですね、台湾と中国はもっと密接に経済的につながってるんですね。あと、経済だけじゃなくて、人のつながり、台湾人が中国に行ったり、中国から台湾に来たり、そういったのも随分密接にあってですね、本当に台湾有事をやって誰が得するのかっていうことですね。 그리고 하지만 중국하고 경제적인 관계 보면 미국도 일본도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많이 관계가 깊고요. 특히 대만도 중국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연결 교류도 많고 과연 대만에서 유사시 누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それで、先ほどパクさんが言われたように、全くその通りだと思うんですが、台湾有事をやって利益を得る人は誰かといったときに、日本の軍需産業と米国の軍需産業ですよね。私もそう思います。 그래서 대만에서 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역시 일본 그리고 미국의 군사 산업 관련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ういうことで、台湾の住民も、あるいは中国の住民も、日本の特に沖縄の住民も、あと米軍の兵士も、たくさん死んだりするわけですよね。誰も利益ないんだけども、そういった軍需産業だけが潤うだけで、こういうのを本当にやる意味があるのか、まるで違うんじゃないかなと私は思っています。それともう一つ、中国と台湾の軍事力を比べると、はるかに違うわけですよ。10対1どころではないくらい規模が違いますから、戦ったって無理なんですね。だからもう、徴兵したって仕方ないというようなことで、徴兵制はもうやめて、話し合いでやっていこうというような大きな台湾政府の方針があったんだけども、今はアメリカとか日本に押されて、仕方なく徴兵制を復活したり、なんだか軍事増強とかもやってますから、ちょっと心配なんです、私も。 전쟁이 일어나면요, 역시 미국, 대만 사람도, 오키나와 사람도, 일본 사람도, 그리고 군인들도 많이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도대체 누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고, 그리고 대만하고 중국의 군사력으로 비교하면 엄청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친변제 해도 소용이 없다.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했어. 친변제의 의미를 없앴는데 그런 그 친변제가 다시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타사키 씨도 너무 좀 걱정스럽다고 좀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それとあと最後に一つ、朝鮮と台湾の違いで言うとですね、朝鮮の場合は南北が国境があって陸続きですよね。だからミサイルが飛び交うのは当然としても、陸軍が即侵入してくる、侵攻してきますよね。そういったことに対して台湾はですね、中国との間は台湾海峡があって、これは陸軍を上陸させるというのはものすごく大変なことなんですよ、実際は。そう簡単じゃないんですよね。だから本当に陸軍まで上陸させて完全に制圧す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不可能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ものすごい犠牲を払えばできますけども、そう簡単にはいきません。こういう朝鮮半島と台湾の違いはもう大きな違いがあります。 그리고 지리적으로 비교하면 한반도 경우에는 남북이 육지로
바로 붙어 있잖아요. 하지만 중국하고 대만 경우에는 대만 해협이 있으니까 바다 건너서 상륙하려고 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실제로 대만을 군사적으로 상륙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以 이조でよ上です。ろしいですか。私は、はい。 네, 대표님, 대만 유사에 대해서 한국도 여러 가지 요즘은 말이 나와 있죠. 네, 뭐 대만 상황은 저도 좀 유심히 보고 있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전면전 뭐 중국이 2027년에 뭐 침공한다 이런 얘기들이 미국발로 자꾸 나오고 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私もですね、台湾の状況については常に台湾、中国の状況について常にチェックをしています。で、例えば2027年には戦争が起きる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報道もありますよね。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도 연루의 가능성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공연하게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그쪽으로 투입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また、韓国にいる米軍ですね、中韓米軍もですね、台湾で、もし、万が一戦闘が起きた場合は、韓国にいる軍隊を投入する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 뭐 그래서 지금 뭐 한반도도 전쟁 위기가 좀 뭐 심각합니다만 대만 상황도 좀 함께 유심히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ですので、朝鮮半島もですね、非常に戦争の危機というのが高まっていますが、中国、台湾に関してもですね、常に注目しています。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지금 사사키상이 미국하고 중국의 경제적인 협력이나 관계가 많이 깊다고 하는데 어때요? 좀 요즘 좀 바뀐 거 아닌가요? 미국의 경제 관점. 근데 약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예, 네, 말씀하세요. 어떻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반도체나 음, 군사 안보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봉쇄가 뭐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력한데 음, 이게 일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교류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아, 들면 뭐 맥도날드나 음. 뭐 이런 업체들은 중국의 매장을 계속 확대하고 있거든요. 先ほど佐々木さんがですね、中国とアメリカとの経済的な関係をおっしゃったと思うんですが、それについて僕はちょっと今、パクさんに、ちょっとその辺変わ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と聞きました。そしたらですね、半導体などに関しては非常に今変わりつつあります、政策が。ただ、いわゆる一般の消費財ですね、についてはほぼ変化がなくて、例えばマクドナルドはですね、中国で店を増やしているそうです。 뭐 기본적으로 이제 대탕트 시기에 중국과 이제 미국이 뭐 경제적으로 대단히 많이 밀착됐었고 그 영향력이 여전히 이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전히 한 번에 끊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요. ですので、やはり中国とアメリカとの経済的な関係というのはどんどん深まっていますので、これがいっぺんに切れるという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 뭐 한국의 경우도 중국과의 경제적인 어떤 그 교류는 굉장히 높죠. 韓国もですね、中国とのその経済的なつながりというのは非常に高いですね。 뭐 최근 자료를 보면 뭐 미국과의 교류보다 2배 이상 되는 교류를 하고 있고요. 最近の資料を見るとですね、そういった経済的な交流はですね、アメリカ、韓国のそれよりも、中国、韓国はねその2倍ですね。アメリカとの交流の2倍ぐらいの数字が出てきます。 뭐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한국, 일본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봉쇄하려는 정책을 군사 정치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ですので、アメリカはですね、日本、そして韓国を引き入れて、
中国と対立の構造ですね、中国を封じ込めるということを、取ろうとしていますが、それはなかなか難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 뭐 대만의 경우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과의 뭐 갈등이 심화되고는 있지만 대만 역시도 중국 없이 살 수 없는 나라거든요. また台湾についてもですね、今おっしゃったように、中国との関係は非常に深いですので、お互いにこの関係を全部切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と思います。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만 국민들의 여론으로 반영돼서 지난번에蔡英文정부가 정치적으로 패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양상들이 좀 아주 단순하게만 이제 군사 안보 중심으로만 세상이 흘러가지는 못한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ですのでこの前の台湾の国民の、やっぱりそういった考え方が、この前の選挙でも反映されたでしょうし、単に軍事だけで、進めていくというのは難しい状況かと思います。ね。他に何か質問があればぜひどうぞ。あと、まだ時間がありますので大丈夫。じゃあ、あと一つ、はいまあ、多分日本の皆さんはあまりご存じないと思いますから、台湾でのずっと昔ですね、1949年、49年に蒋介石国民党の人たちは中国共産党に内戦で敗れて、それで台湾に移らざるを得なくなった。これが1949年でして、その49年の10月1日が中華人民共和国の成立した日ですね。それで12月、ね、同じ年の10月の20日過ぎ、22日か何かに、中国の軍隊が突然ですね、台湾の領土の、金門島っていう、金色の家の門ですね、金門島というのが中国のすぐそばにあるんですよ。アモイという大きな町のすぐ目の前にある大きな島なんですね。で、その金門島は台湾が死守していた。中国大陸の何ですか、軍事施設はもう全部諦めて、それで台湾だけではなくて、金門島には非常に重要な位置ですから、そこだけは守ろうとしてたんですね。でそこに対してですね、1949年の10月に中国が突然1万人の兵力を船に分乗させて上陸しました。そしてその後ですね、どうなったかというと、中華民国もあらかじめそういったことも想定していて、準備してたんですね。それで上陸してきた1万人を3日間の戦闘で殲滅しました。それでそれをですね、コネイ島の戦役というんですけれども、コは古い、ネイは丁寧のネイ、で島は頭、コネイ島戦役というとても大きな戦争ですよね。1万人兵隊が上陸してきて、それを3日間で全部殲滅した。それはですね、中国がまだ海軍力が全然なかったから、そうなったんですよ、結果的にはね。ただ、それが非常に重要な意味があって、その後、多分30年か40年ぐらいは、台湾海峡の制海権と制空権、これは台湾がずっと握りました。やっとこの10年、20年ぐらいかな、中国は空軍とか海軍力を大増強して、急激に増大化して、今はもう兵力の差は雲泥の差になったんですけれども、やっと今、台湾海峡は、バランスが取れてるっていうのかな。台湾だけの制海権、制空権じゃなくて、それを脅かすように、中国が海軍の船を差し向けたり、戦闘機がしょっちゅう台湾の近くを飛んでいるとか、そういった状況に今はなってますけども、そ
つい10年、20年前まではですね、台湾が全部台湾海峡の権利持てたんですね。うんそのきっかけになったのが、先ほど言った1949年10月のコネー島戦役。要するに、何を言いたいかというと、朝鮮は陸続きですから、すごく大変ですが、台湾は島になってるから、中国から侵略するのはとても難しいですよということの一つの事例として、うんまあ、日本の皆さんのために今説明しました。これで私の話は終わります。네. 네, 지금 타사키 선생님이요, 대만에서 그 1949년에 10월 달에 중국이 대만에 지배했던 금명섬이라는 섬을 상륙해가지고 1만 명만 상륙했는데 3일 동안 전투해가지고 다 전멸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대만, 중국 경우에는 파다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실제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배하려 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만 해협도 10년 전에까지는 대만 쪽에서 뭐죠? 바다도 하늘도 대만 쪽에서 군사가 지배하고 있고 요즘은 그 중국하고 대만에서 좀 균형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반도하고 너무 그 상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만 유사라고 해도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ということです。本当にどうなるのかな。はい。他に何か、質問なり意見があれば、ぜひお願いしたいんですが、どうでしょうか。最近のこの軍事費の増強などに関して、日本の世論とか国民、そういう意見はどうなんでしょうか。ちょっとその辺どなたか話していただけないですか。ぜひちょっと韓国の方にも伝えればと思いますが、どなたかいないか。溝上さんとか、あるいは来島さんとか、ちょっと一言お願いします。国民の世論。はい、溝上です。はい。今の軍事費のことじゃなくてね、常々気になってるのが、今、韓国では男性が徴兵制で、はい。そのことでちょっと、身内と話したときにですね、男性が徴兵されるって、でも今、男女平等で、韓国社会でそのことに関して、男性ばかりっていうことで、そういう問題は起きてないのかなっていうのが気になってるので、この際にちょっとそのことをお尋ねしてみたいんですけども。はい、わかりました。한국 교회는 남자는 군대 가야 되잖아요. 네, 여자 의무인데, 여자 교회는 군대는 의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남녀, 뭐죠? 평등, 기회 기능, 그런 것도, 그런 의견이 없어요?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나 그런 얘기. 그런 게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고요. 한국 사회도. 근데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피는 정치인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가 여성진 경제가 본격적으로 얘기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選挙の時はですね、女性も軍隊に行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主張をする人もいる、そういう候補が出る時もあるそうです。ただ、韓国内で、女性の徴兵制についてはまだ、そういう、なんていうかな、テーマとして、政策検討っていうかな、そういうことはされてはいないです。여자친병하는 나라도 있죠? 근데 여러 나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여러 나라들이. 음, 근데 좀 징병제라는 제도 자체에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今 네, 僕がですね、女性徴兵制やってる国もありますよねと言ったら、いくつかの国がやってますと、ノルウェーなどでもやってると言ってると。で、徴兵制時代についてですね、またちょっと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のが、パクソクさんの考えです。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うん、 군대, 뭐 일본의 경우도 이제 그런 역사를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うん、 이제 군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을 통제하는 기관, うん、 복종하게 만드는 기관으로 작동을 해왔었고, うん、 지금 상황에서도 뭐 사실은 이제 징병제 국가라는 것이 이제 그런 요소로 많이 사회의 어떤 군사 문화를 지속하게 하는 이제 이런 요소로 작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 관점에서 징병제를 좀 없애는 방향으로 좀 사회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うん、やはりですね、軍隊の基本的な性格というのは、やっぱり国民に対しての統制っていうかな、そういう側面があるわけですよね。で、また、軍事文化、軍事主義というのがあって、それがやっぱりずっと徴兵制によって一般社会にも影響を与えているわけです。ですので、やはり徴兵制というのを基本的にはやっぱりなくしていくというのが、正しい方向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네, よろしいですか。 감사합니다. ね、はい。あと、他に、あと一人二人、ちょっと話を、質問な意見などを言ってもらえればと思いますが。ですね、岸田がイギリスに行って、軍事に関するなんか条約を結んだというふうに聞いたんですが、それは日本で大きく報道されてるんでしょうか。どなたかご存知。今、フィリピンとイギリスとオーストラリアとやってるのかな。제가 김호준의 뉴스 콘자에서 어준 정보인데 일본 정부가 영국 그리고 필리핀, 호주하고 근인의 그 뭐죠? 입국에 관련돼서 뭔가 협정 맺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네네네. 저도 뭐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군사 상호 이제 원조협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할 때 음. 이제 물자를 서로 이제 공유해 주는 뭐 이런 협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 사실 이제 음, 네네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군사 협력이 본격화되는 좀 나아가서 군사 동맹으로 가는 음, 가장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죠. 음. 네네네. 今ですね、日本政府が、イギリスとフィリピンとオーストラリアとですね、いわゆる自衛隊員が、その国に上陸する場合の、いわゆるなんていうかな、問題なくできるようにする、あるいは、軍事物資の共有とか、いろいろそういうことに関する条約を結んだそうです。ですので、それをもっとこう、いろいろレベルアップしていけば、いわゆる軍事同盟まで発展するわけですよね。そういうことを実は日本が今行っているわけです。で、日本ではそれを報道されてますか？どなたか、クリスマさん、その辺ちょっとご存知ですか？あるいは石田さん、そういう、今回、岸田が確かイギリスに行ってその条約結んだというふうに聞いてるんですが、あまり日本では報道されてないのかな。坂本さん、その辺ちょっとご存知ですか？日本では全然報道されてない。음. 일본에서는 별로 보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うん。 음.
そっか。はい。 그거에 조금 덧붙이면, 뭐, 어쨌든 그것이 이제 일본이 뭐 자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문제와 더불어 군사적인 교류를 여러 나라, 미국 이외의 나라들과 확대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군사적 영향력을 좀 더 넓은 세상, 세계로 투사하려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ですから、日本がですね、アメリカ以外の国と、軍事的な交流をこう深める、レベルアップする、そしてそれを通して影響力を強化するという流れの一環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쿼드라고 하는 미국, 인도, 호주, 일본을 이제 감싸는 대중국 견제 동맹체, 견제 네트워크에서 일본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래서 일본의 사무국하는 그런 조약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실무 책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거죠, 일본이. 그 명칭 뭐라고 해요? 쿼드. QUAD. QUAD. QUAD、クアッドという、軍事的なそういう条約があるそうで、その実務責任者がですね、日本が行っているそうです。 잘 모르시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聞いたことはないみたいですね。日本では軍事費の増強の報道ばかりで、国際的なそういういろいろなつながりについてはあまり報道されてないんですかね。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군사비에 두 배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국제적인 협력, 군사 협력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런 기구에 대해서는 별로 보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やっぱりそれはちょっと앞으로 좀 해야 되는 것 같네요. 그런 움직임도. 네, こういう動きもやっぱりちょっと注目する必要がありますね。はい。 근데 트럼프 시절에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그 일본, 미국, 인도,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을 좀 영역 일종의 네트워크였고요. 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중국 경제, 정치 봉쇄, 정치적 대응, 뭐 이런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고, 이것을 제안자가 일본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クアッドというのはですね、トランプの政権の時に時代に、作られたアメリカ、日本、インド、オーストラリアなどのそういった、条約って言えばいいのかな、何なんだろうな、ものです。で、これは対中国封じ込めのためのものですね。で、日本が提案して、日本がその事務局を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하고 맞물리는 거고요. ですから、これはアメリカの太平洋ですね、太平洋、インド洋の戦略に対応するものだ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 네, 여기서 이제 일본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で、その中で日本が、主導的な役割をしていると。 그러면 자위대가 참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외무선이나 그쪽이 문민 쪽에서 참가하는 건지. 이건 아직은 군사적 동맹체로 정체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진 않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경제 뭐 등등 뭐 이런 걸로 이제 포장돼 있기는 해요. 코로나도 같이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기도 하고. 뭘 같이? 코로나 대응도 같이 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 대중국 이제 견제 정책을 기본 이제 방향으로 갖고 있죠. ね、もちろんこれはですね、軍事的なというよりも経済的なもの、あるいはちょうどコロナが始まったので、コロナの対応ですね。どういうものを一緒に行う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
ただこういうのも中国に対する封じ込めの一環として行っているので、やはり注目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ということです。네, 알겠습니다. 그러면大体もう今25分でそろそろまとめたいと思います。もう質問なければ最後、パク・ソクチンさんにちょっと一言。ちょっといいですか。はい。要するに、米日間の協力体制を強化するっていうと、ミサイルを北朝鮮が何時何分に撃ってどこどこに落ちたっていうような、そんなことをもう毎回発表するっていうような形ですけど、なんかこう、具体的な動きとして強化される、協力体制が強化されるような、なんか特別なこと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かっていうこと。 일본, 한국, 미국 사이에 구체적으로 협력을,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뭔가 요즘 움직임이 뭔가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아니,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은 군사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미일 동맹으로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군사 협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이 반격 능력,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처음에 불렀다가 나중에 반격 능력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어쨌든 유사시에 우리를 공격하려는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하겠다라는 것을 정책을 위반하면서 그것이 이제 미국이 굉장히 지지하고 뭐 이제 이러는 이제 과정이 있긴 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 정부는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부분도 그럴 수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요. 일본 자체 나라 판단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어요. やはりですね、今アメリカと日本はもともと軍事同盟の関係ですよね。で、結局日本がですね、攻撃を受ける前に相手を攻撃する、叩くということを公言しているわけですよね。で、それに対して、今の韓国政府というのは、同じ考えを持っているわけです。ですから、そこが本当に問題にな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ね。 지금 군사훈련도 삼국 간에서 같이 하는 거죠? 네, 같이 하는 훈련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MD 미사일 방어 훈련을 얼마 전부터 정례화하기로 했고요. 그 이전에는 이 SAREX라 그래가지고 해상 구조 활동인데, 해상 구조 훈련인데 사실상 이제 해상 군사 훈련의 내용을 담고 있는 훈련들을 한미일 간에 해왔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푸놈펜 성명 등을 통해서 한미일 간의 공동 입장들을 확인하면서 군사적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기로 지금 한미일이 합의하고 있죠. 米日韓の3カ国でですね、さまざまな軍事的な演習をやってますね。最近もですね、海上の救援活動という名目で、海の上でやったそうです。で、これも実際、海上の、海軍の共同演習ということが言えるわけですよね。そういう形でどんどん、既成事実化、訓練というのが行われているそうです。ということで、大体このぐらいでよろしいでしょうか。はい。それではですね、この辺で今日は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그러면 오늘 마지막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전쟁도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私はどんな戦争もですね、急に始まるという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 전쟁으로 가는 길과 평화로 가는 길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戦争に向かう道とですね、平和に向かう道というのは違います。 안타깝게도 지금 한반도는 전쟁으로 가는 길 쪽으로 많이 발걸음이 가고 있는 듯하여 이제 걱정이 많고요. で、残念ながら今はです、韓国はですね、戦争へ行く道を歩い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어쨌든 그걸로 가는 길을 좀 막고, 평화로 가는 길로 돌려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で、多くの市民団体がですね、平和の道を歩むように、政策を変えるようにという努力をしています。 한반도에서의 어떤 전쟁 또는 평화는 동북아 그리고 일본의 평화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そして朝鮮半島の平和というのはですね、日本の平和政策と非常に密接な関係にあると思います。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이러저런 평화를 만들려는 전쟁을 막으려는 노력들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ですので、私たちが今行っている戦争へ行く道を防ぎ、平和を作るですね、そういう道について、ぜひ皆さんと一緒に共に歩み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일본 자체의 어떤 그런 군사주의가 강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본 내에서 함께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また日本国内で軍事に向かうですね、そういう軍国主義の道をですね、反対する、そういう声をですね、ぜひ皆さんと一緒に上げ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네, 그렇게 함께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ね、また、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皆さんちょっと顔見せて、神様お礼を言いましょう。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はい、ということで、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来週はですね、民族問題研究所のキム・ソンさんという女性の、研究者がですね、独立運動の中での女性活動家ですね、についての話をする予定です。ちょっとですね、時間が7時になるか、6時になるかまだ分かりませんが、また来週、多分月曜日ぐらいにはお知らせできると思います。基本的には多分6時始まりになると思います。すみません。ちょっといろいろ事情がありまして。ということで、今日またここで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願いします。あれ